탱자나라 공영방송 콩 까는 소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하기 전에 콩을 좀 까고 또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이재명이 드디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니 그날 어떻게 될 것이냐, 양쪽에서 막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그냥 한쪽이 서로 죽일 거라고 야단을 치더니 어쨌거나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냐 그르냐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안 돼요. 사법부 판단은 사법부 판단으로 존중해야 돼. 아니 존중은 하지만 욕할 건 욕해야지. 근데 욕을 하는데 어떤 욕이 나오냐면은 그 법관이 그 전라남도 아니, 그런 건 고흥인가 안 되지. 보성인가 그치, 그건 출신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민주당 지지파들 좌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전화지를 때려대고 압박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게 상식적이지 않고 어떤 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지. 그 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저 새끼는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 저 새끼는 누구 좌파라서 그래. 이런 그거는 필요 없고, 내가 봐도 그거는 할 필요 없다. 그거는 그 진영 대결이나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전에 앞에 이때까지 정황상으로나 그전 판결을 감안했을 때 다 모든 사람이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죄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다. 김진성이라는 그 사람이 이게 벌금 500만 원인가가 선고되면서 위증은 있었다라고 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이게 이제 판결이. 그리고 셋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위증을 했다는 사람의 진술 자체가 또 위증이었거나, 그러니까 내가 위증했어요 라고 진술함으로써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의 그 진술 그 자체가 위증이었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셋 중에 무엇이 참일지는 우리로서는 모르지. 그런데 그 김진성이라는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위증교사가 있었고 그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왔던 이제 그 법리이고 또 실체적인 어떤 그 현실인 것 같은데, 이걸 이번 재판부는 이제 거부를 한 거지. 부정을 한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재판부를 아주 좋게 평가한다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철저하게 입각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그러니까 유죄가 이 무죄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 무죄다.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것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이제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어떤 그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 판단은 들고 있지. 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특검과 그다음에 문재인이 내가 이제 한 짓이 양승태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상급 어떤 그 재판관이 하급 재판관의 어떤 그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농단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전부 그 사법 적폐라고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뭐 잘라내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려진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일단 1심 재판에도 무죄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법 적폐는 없었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려졌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 이제 이 건이 가장 그 사법 농단에서 불거졌던 게 그거잖아. 위안부 사건. 맞아. 근데 어느 나라 법원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느 나라 법원이건 우리가 내리는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 어떤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야. 또 외교적인 파만이 아니라 그 외교적인 어떤 파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그 사회나 어떤 정치적인 현실에 있어서도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야. 그리고 사실 그 문제를 뭐 필요한 부처, 뭐 외교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지금 그 판결을 좀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교환하거든. 그치. 그 교환하는 게 상식이야. 아니 아무리 그 삼권 분립이라 하더라도 그 삼권은 그 국가 내에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헌법적 가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삼법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삼권 분립 그 자체를 위한 삼권 분립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삼권 분립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삼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사법부가 전쟁이 가능한 그런 판결을 내린다? 그걸 독단적으로? 이거는 삼권 분립을 몽테스큐에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많은 어떤 그 정치 사상가들이 또 정치 현실에서 이 민주적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애써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삼권 분립이 아니라고. 결국 위안부 문제 어떻게 됐어? 문재인 때 지지부진 끌고 아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잖아. 위안부 문제 양승태 법원에서 위안부 문제 가지고 사법 압력 가했다. 응? 또 행정부 시킨 대로 사법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양승태 법원장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거지, 거래를.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부랑 거래를 했다. 박근혜랑 거래를 했다. 양승태 법원 대법원장하고. 그것도 중요한 이 혐의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법부 판사를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내가 보면 그거 사법농단을 했다. 사법 거래를 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내세운 하나의 빌미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판사를 겁박하려고 그런 짓을 한 그렇지. 것 같아. 겁박하고 그래가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로 바꾸면서 완전히 이 사법부 체계를 사법부 자체를 바꿔버렸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딸랑이 만들려고 판사들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윤미향이니 조국이니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최강욱이니 또 누구야? 그 조국당의 황운하 전부 재판 질질 끌잖아. 그래서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다 해먹고 그리고 나가지고 무죄 판결 난 거 아니야. 무죄란다. 유죄 확정 판결 난 거 아니야. 최강욱이도 국회의원 거의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죄 확정 판결 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 사법부 체제를 재판을 어떤 그 거래했다,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획책했던 일이지. 지금 그 폐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은 이 법관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 개인의 양심은 뭐냐면은 법관 개개인의 인격적 양심이 아니라고. 법관이라는 어떤 그 소명, 직업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사법부라는 양심, 사법부의 독립성이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 우리나라 법관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천 명의 개인이 그러니까 각자 독립돼가지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리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양형 기준의 어떤 톨러런스 범위 내에서 대충 이러이러한 사건들은 유죄인데 어떠한 판결의 최고형은 이 정도이고 최저형은 이 정도가 적절한데 네가 그 현실에 맞게 그럼 네가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라서 판결을 해라. 이런 양형 기준을 왜 만들어? 그럴 거면은 아예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 사법부라는 집단 지성이지. 우리가 흔히 좌파든 우파든 요즘 좋아하는 말들 있잖아. 집단 지성.
집단 지성이야말로 이런 데서 발휘돼야 되는 거지. 맞아. 위증교사라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러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더 많은 재판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의 생각은 어떠냐? 혹은 뭐 다른 사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뭐 요즘 법원 같은 경우 구성원이 다양해졌잖아. 검찰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 출신으로서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검찰에게서 이러저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견들은 아예 나누질 않지. 근데 그런 왜냐면 나누면 적폐니까. 그런 처단되니까. 의견 나누면은 안 된다고 그런 의견 나누면은 불법인 걸로 된 건가? 불법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 저기 자꾸만. 그때 대법원 그 행정처장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음. 그 임모라는 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해서 구속된 거 아니야. 맞다 임 무슨. 그래서 그 사법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사법 거래했다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 1심에서 무죄야. 근데 2심에서 유죄. 난 그거 정말 못 그럼 맞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다. 그럼 1심에서 무죄 난 재판관은 판사는 왜 나는 1심에서 무죄라고 재판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 자체가 엉터리 판결이었다.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그 판결은 거기서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징치를 해야지 징치를. 그래야지 법원이라는 게 보편적인 그 법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니까 봐봐. 1심에서 만약에 저기 사형 딱 했어. 근데 2심에서 무죄 딱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가지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그러면 1심에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잖아. 사법부라는 건 사실은. 근데 1심에서 무죄 했는데 2심에서 사형 했을 때는 그러면 2심에서 1심에서 없었던 증인이 딱 나타났다든지 분명히 그 확실한 그 다 무죄로 됐는데 막 보험금 다 먹는 거 말이야. 만약 이랬는데 딱 봤더니 실제로 계약자가 딱 자기 아내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명백하고도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났을 때 그때는 이제 판결이 뒤집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렇게 저렇게 판결이 맡기는 게 정당하다. 이런 거가 있을 때는 뭐 판사가 주어진 증거 안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근데 똑같은 증거, 만약에 똑같은 저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죄야.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형이야. 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례들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꽤 많아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거. 그 뭔가 그러면은 조정이 있거나 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잘못 판단하는 그러니까 지적한 판사에 대로 대해서는. 뭐 어떤 1심에서는 없었던 증거가 드러난다거나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뭐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안 바뀌는 게 더 나쁜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판사의 판단의 잘못에서 그걸 기인한 거라면 그 판사는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돼. 지금은 징계받는 거 없지. 지금 그런 게 없지. 그렇게 해서 해도 한 사례가 없으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댓글 수사 이거 해가지고 오늘날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근데 댓글 수사로 그 또 누구야 그때 안철수당에 있었던 권은인가 하는 그 여자 뭐 경찰 해가지고 그 여자도 뭐 국회의원 된 거 아니야 2번씩이나. 맞아. 그 댓글 수사에 있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댓글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김용판 씨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그 대법관 다 무죄잖아. 그럼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재산 다 몰수시키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몇십 년 30년 구형하고 1,000몇억 건을 구형해가지고 알거지 만드는 그 한동훈이가 벌을 받아야지. 지가 당대표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는데 선출된 권력은 다시 선출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견제를 받아요.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얻은 권력들, 뭐 행정고시라든가 외무고시라든가 특히 사법고시,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보고 얻은 권력들은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짝짝꿍 해버리면 그럼 견제가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 예컨대 사법체계가 얼마나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가? 김수남 검찰총장 누구야 이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오십- 전부 55 클럽으로 엮여 있잖아. 서로 간에 이렇게 짠짠 그 커넥션 돼 있는 집단이거든. 이거 얘네들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까? 얘네들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 사법부 안 그러니까 야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 그런 면에서는 해체 나는 그런 검찰을 그런 말 하는 없애라고 하는 것도 크게 물론 다른 대안이 있어야겠지. 음. 그 검찰은 뭐 이 그 기소권만 가져라. 뭐 수사권은 이게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 그 정치하게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또 그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지. 근데 지금은 워낙 조국인의 당의 그 강령 그 뭐야 당 강령 1호가 검찰 해치잖아. 왜냐면 자기들이 전부 다 대체로 맞아. 검찰 수사받거나 맞지. 검찰에 의해 가지고 기소되거나 아유, 이제 곧 구속될 사람들 아니야. 모여가지고 응? 검찰 해체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들 누가 그렇지. 들어, 누가? 도둑들이 모여서 검찰 없애시다라고 하면 그거 되겠어? 형평성이 없지. 응? 그리고 지금 너무 판사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난 요번에 무죄 나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이 유죄다 무죄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나라의 운명과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어떤 그런 결정을 있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입에 달렸어?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거나 나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뭐 나라를 들었다 놨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 판사가 어떻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는데 구속 검사한 유창훈 판사인가 그 판사는 저기 이야기했잖아. 위증 교사에 대한 거는 제가 소명된다. 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판사는.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제가 있긴 있는데 무죄다?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 유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무죄다. 그러니까 이쪽 판사 구속 그 유창훈 판사든 이쪽 판사에 따라서 다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미국에서 그 배심원단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게 배심원장 제도를 해야 돼. 우리도 지금 국민 배심원단 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내가 국민 배심원단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제 기소된 사람이 그 지금 그 심판을 그걸 요청을 하면 네네.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받아들이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판사 결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나 보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우리도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루어지거든. 우리가 이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 공소장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놔.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적절하게 보는 거야. 거기에서 어떤 이 피해자, 그러니까 거기 형사 피의자, 기소된 사람들, 피고 기소된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고 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없어. 공소장을 그 검찰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기소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응? 뭐 이렇게 보면은 기소는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 이게 다야. 잠깐만요. 딴소리에서 잠깐 미안한데 잠깐만 껴도 다른 주제에 잠깐만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판에서 지금 저기 보면은 내가 잠깐 이게 비논리적인 얘기 있잖아. 합리적인 얘기를 계속 변호사가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뭐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나 그 판사한테 뭐 변희재 뭐 태블릿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탄핵에 관련된 거나 우파들에 관련된 그런 재판에서 이 변호인단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그 증인을 받아들여야 나의 피고인에 대한 그 죄가 소명되기 때문에 그 증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러면 합리적인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응당 맞는 말로 또 판사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면 자기도 그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물론 내가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 이제 변호사들 우파 관련된 그런 재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판사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그래도 안 된다. 뭐 그래도 안 된다. 뭐 그래도 피고인 안 받아들인다. 뭐 그래도 뭐 그냥 니는 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판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 코트에서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최고의 어떤 그 권한은 판사가 쥐고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권한은 판사에게 있지. 그거는 맞지. 근데 합리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안 받아들여 지 맘대로 하라고 누가 그런데 거기다 그 판사는 그럼 누가 통제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코트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럼 재판이 아닌 거지. 내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위임을 권한을 했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우리가 그걸 위임을 한 거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도자에게 우리가 보트를 해가지고 위임을 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위임을 한 거지. 뭐 죄 없는 사람 가져다가 뭐 그냥 죽이라고 우리가 그것까지 위임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 개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 제도라는 걸 만들고 또 어떤 그 규칙이라는 걸 만들고 질서라는 그 법을 만들면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질서가 이제 제대로 이제 굴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것도 이거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단이 있으면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검찰과 변호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 판사가 가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그에 맞는 모든 판단을 국민 배심원단이 하잖아. 배심원단이. 그럼 배심원단은 그럼 누가 통제할 거냐? 배심원 내에서 서로 간에 통제가 이루어지잖아. 열 몇 명 되는 사람들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거기서 변호인사 우리가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변호인과 검찰이 서로 저 사람 누구 뭐 그 배심원단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 우리는 저 사람 반대 우리는 찬성 이렇게 서로 짜 맞추잖아. 또 거기에서 또 배심원단에 또 매수하려고 또 그거 뭐 난리를 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근데 사실 이게 그 매수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그 미국의 배심원단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사실 따지고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야. 서로 간에 통제가 되기 위해서.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통제가 아예 없잖아. 오로지 판사 개인. 그러니까. 헌법에 그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 가지고 그 개인 얘기하는데.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니까 개인의 양심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양심은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외부의 그 간섭이라든가 일체 편견, 그다음에 어떤 그 압력 없이 독립하여 판단하는 거지. 너 개인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 뭐야? 이 사법부의 양심이야. 사법부의 양심, 사법 체제의 양심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신의 내 가치관, 내 신조 이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그럼 법원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조가 틀리단 말이야.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신조를 가진 사람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무죄가 되고 이러한 가치관과 신조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재판을 만나서 유죄가 돼. 이게 정의야? 이게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야? 아니지. 아닌 거지. 그래. 그러니까 사법부의 양심이 필요한 거라니까. 맞아.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난 개인의. 근데 이거를 미안하지만 이거를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그런 물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체계가 사법부가 어떤 이 사법 전체 양심이라는 게 있었냐 그걸 따져 묻는다고 하면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단초들은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지. 누가 뭐 의견을 물으면 적폐잖아. 내가 의견을 얘기하면 적폐잖아. 재판 거래가 돼버린다고. 농단이 되고. 그래,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문재인 수하에서 그 엉뚱한 짓을 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사업부 내 그거를 한마디로 질서를 그냥 흐트러뜨리고 파괴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적폐청산하고 있지만은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참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데. 그치. 독립하여 심판하니까 내 개인의 주관적인 내 어떤 그 가치, 뭐 신조,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이 맞는 거지. 어디
헌법이 어디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을 맡긴다 그러면 그게 헌법이야? 아니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뭐 헌법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한 바로 그 짓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벌인 일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란 말이야. 헌법에서. 그치. 대통령이 어떤 이 사사로운 잘못에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외환이나 내란의 죄가 아니고는 대통령 재임기간중 소추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대통령 퇴임 이후에 밝혀질 어떤 그 법적인 어떤 문제들. 그치. 왜냐하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게 이게 전두환 노태우 그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판례이기 때문에. 그럼 그 퇴임 이후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재인은 왜 처벌을 안 받아? 지금 뭐 윤석열이 이제 또 똥줄탐 하겠지. 나쁜 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억울하냐, 죄가 없냐? 아니 이재명이는 내가 보면 이재명이 막 죄가 있나 없나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울고불고 난리거든. 이재명이 억울하다고. 그리고 또 막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재명을 뭐 형수 쌍욕부터 해가지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또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랄까 역지사지는 아니라도 물론 이재명하고 박근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하고 박근혜를 뭐 누가 어떤 놈들은 뭐 이재명이도 뭐 억울하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박근혜도 억울하게 된 거다. 어떻게 아이고 이재명하고 박근혜를 어떻게 비교하냐? 하여튼 그렇고 그거는 막 그렇게 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보면은 뭐 이재명이는 죄 있고 박근혜는 죄 없다 이런 얘기를 떠나갖고 사람의 심리가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박근혜가 그렇게 억울할 때 있지. 난 너무 억울하고 이제 분하고 뭐 그냥 뭐 드러난 게 없잖아. 최순실이 어쩌고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재명은 그런데 이재명이 또 사람들도 뭐 개인적으로 돈 한 푼 먹은 거 있냐 뭐 어쩌냐 하면서 막 이재명이 다 억울하다 또 법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모든 지자체장들 다 조사해봐라 그러면은 다 잡혀 들어갔지 하면서 막 그러거든. 근데 그건 하나하나 뭐 자세하게 뭐 법원에서 판결하고 따지고 있겠지만 그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나 이재명 박근혜가 너무 억울했거든. 저렇게 막 그냥 광장에서도 험한 짓을 다 하고 진짜 탄핵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걸 봤잖아. 내가 하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좀 줄일게요. 탄핵 때 나는 그 탄핵의 과정, 탄핵의 뭐 어떤 또 흘러가는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뭐 좀 말이 되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으면은 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진짜 광장에서 빨갱이 짓을 했잖아. 난 빨갱이라는 게 저런 건가 처음 알았어. 진짜 빨갱이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빨갱이 그래가지고 아유 뭐 그리고 뭐 좌파들 하는 거 진짜 우리는 그거를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살았거든. 그런데 막 어린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잘라가지고 볼링을 시키고 나 진짜 막 6.25 때 이랬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광장에서 했던 짓들을 보면은 6.25 때 막 한 마을을 막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막 인민재판하고 그랬다고 이제 뭐 옛날 그런 얘기들 보면은 하잖아.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이 사람들이 미쳤잖아 그때는 사실. 그냥 살이 부르르 떨려가지고 박근혜 얘기를 사실은 그때 그 당시 얘기를 박근혜를 그냥 이상한 그림을 해가지고 그거를 국회에다가 진열을 했는데 웃고 다니고 그걸 쳐다보고 웃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표창원이야. 응? 그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맞아. 뭐지 자기 만들어서 성주 참에 가서 또 뭐 가발 쓰고 튀겨 죽여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부인 딸 그렇게 해가지고 또 똑같이 표현의 자유냐 그랬더니 내려달라.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박근혜 감옥에 있는 동안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치를 떨고 막 그냥 부르르 뭐 박근혜 얘기하고 박근혜 얘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고 돌아보고 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침묵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문재인이가 또 절대 못 있게 만들어놨잖아. 문재인이 5년 동안
공산주의는 이런 거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뒤에 문재인이가 자유나라, 좋은 나라, 평등나라 만들었으면 사람들 다 잊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근데 진짜 극악한 나라를 만들어놨거든, 문재인이가. 자기네들은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겠지. 그게 포인트야. 반대쪽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이 억울한 사람 억울한 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한 게 그렇거든.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막 뉴스에서 뭐 무슨 죄 하면서 막 계속 재판을 받는데 아니 저런 거는 죄 아니지 않나. 뭐 좀 억울하다. 나 법카 유형 같은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재명이 아니 법카 가지고 간에 처먹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지자체장들. 그런 면에서 이재명도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 근데 그쪽에서 무심했던 그게 좌파들이 그만큼 박근혜 때 무심했던 게 내가 생각하면 내가 무심하거든.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만큼 억울하지 않거든 전혀. 만약에 억울하다면 이재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박근혜가 싫으니까 박근혜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박근혜가 무슨 죄를 져서 탄핵이 됐던 박근혜가 죄가 있건 없건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야 좌파들은.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탄핵되고 지금 잡혀간다니까 아이 잘됐다 내 싫어하는 사람인데 잡아가라 이런 식인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남을 그런 면에서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이가 죄 없는데 지금 억울한 거 아니야? 그 죄가 있고 없고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 봐야겠지. 그리고 예컨대 이 FC 성남에 그 돈을 지원받은 것도 그 두산에 갖고 있었던 원래 병원 부지 땅을 이걸 일반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FC 성남에 투자하게 했다. 이거는 FC 성남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서 내 개인을 위한 거냐, FC 서울을 위한 건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건, 인천이건, 이런 이 축구팀을 갖고 있는 곳에서 병원 부지를 주택 부지로 변경시켜가지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데 그게 죄악이냐?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있겠지. 그 예를 들어서 법카를 썼다. 나만 썼냐? 관용차를 썼다. 나만 썼냐? 그러니까. 당장 홍준표가 꼬리 내렸잖아. 야, 그거 갖고 뭘 그래? 차를 타다 보면은 내가 그 공공의 일로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적 용도로 타고 있는 건지 맞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법할 수도 있는 거지. 쫀쫀하다 많이 해봤다 아이가 그만해라. 당장 홍준표 자기가 자수한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 대구시에서도 돈 그렇게 써요. 대구시 법카도 좀 그렇게 쓰고 맞아. 있고. 어떻게 사는지 지세. 그리고 홍준표는 그랬잖아. 자기 그때 국회 운영위원장인가 상임위원장 시절에 받은 활동비 국회 그 위원장으로서 쓰라고 활동비 돈 아껴가지고 부인 갖다 줬다고. 자기가 자백했잖아 다. 근데 그런 거 내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게 이제 홍준표가 국가 자기 활동비 시장 활동비 그거 아껴가지고 자기 생활비에 보탰었다 부인한테 갖다 줬다 그렇게 말한 그게 말이 돼? 그거 잡아가야지. 그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소. 그 공금 유용 아니야? 그거 공금 유용? 아니 대구시나 경남도시를 위해서 쓰라고 시장은 도지사면 도지사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는 건데 만약 100만 원, 200만 원 줬다 쳐. 그러면 도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200만 원을 한 달에 지원하는 거면 국가에서 그럼 거기 써야지. 200만 원 쓸 거를 지는 아껴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 그거는 횡령이지 횡령. 그건 나쁜 짓이지 당연히. 왜 잘못된 그러면 일이지. 기소를 안 해? 왜? 그거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고 그런 거니까 왜 잘 모르겠고. 그거를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아니, 아질 건 아닌데 그와 같이 이재명도 그 많은 모든 사람이 다 건널목에서 건넜어. 그냥
건너면 건넜단 말이야. 빨간불일 때 좀 건넜어. 한산해가지고 아니면. 근데 이재명만 콕 집어가지고 기소를 왜 하냐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억울하다는 것과 응. 죄가 없다는 건 구별을 해야지. 왜 쟤는 처벌하지 않고 나만 처벌해요? 이건 뭐냐면은 응. 내가 죄를 지은 건 내가 인정하는데 응. 근데 쟤도 그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 이것과 응. 나는 억울하고 죄는 제가 지었다 응. 라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지. 뭐라고? 다시 말해봐. 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거는 나는 죄를 지었어요.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랑 똑같은 죄를 쟤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쟤도 처벌하세요. 이 얘기랑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억울해요. 죄는 죄예요. 죄를 처벌하세요. 랑은 틀리다는 거지. 이재명이가 억울하다. 지금 얘기한 이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 이재명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왜 나만 갖고 그랬을 때 그 나도 처벌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 거겠지. 근데 형평성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죄를 업덩을 한다? 그건 아닌 거지. 그건 그렇지. 근데 물론 죄가 있고 없고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 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거랑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생각해봐. 이재명을 지금 뭐 예컨대 뭐 우판에서도 누가 뭐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말이야. 뭐 이긴 사람들 뭐 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 것도 억울한데 그걸로 뭐 처벌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미수범 있잖아. 이제 계획 단계에 있었던 범죄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 뭐 이 사람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국회의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처벌을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또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를 뭐 그 살인 행위를 기획하고 뭐 그 계획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하진 못했어. 그 살인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나를 처벌해? 똑같은 논리야 사실. 그 내가 기획하고 했던 행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만 그건 있겠지. 감형의 조건은 되겠지. 이번에 공직선거법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면서도 감형 사유로 낙선했기 때문이거든. 감형 사유가 있어 낙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형, 그러니까 형을 더한다. 더하는 사유는 당선됐기 때문에 형을 더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감형과 그 형을 더하고 형을 덜하고 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사가 내리는 게 재량 범위가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 내를 정해주는 게 여기서 판사에게는 재량권이 주어지는 거거든. 개인 판사는. 그 양형 기준 내에서 이 대법원 전체 내에서 이런 어떤 죄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그 형을 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형을 더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건 판사의 재량이지. 판사의 재량이지. 근데 분명히 낙선했기 때문에 죄를 좀 깎아준다라고 했어. 그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공직선거법으로 하는데 이 대통령 선거 어떤 선거였어? 지난번에 누가 되든 대권 아니면 감옥이었어. 맞아. 윤석열도 떨어졌으면 감옥이야. 맞아. 다 알고 시작한 게임이야. 그 알고 시작한 게임에서 최악의 후보와 극악의 후보가 만났다고 그랬다고. 그런 데서 서로 겨룬 거야. 서로 겨룬 그런 공직선거야. 근데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봐주자? 그 말이 돼? 설령 0.67%가 0.76% 차이가 아니라 20% 30% 차이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 나도.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분명하다면 그 처벌받아야 돼. 왜냐하면은 선거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모든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를 치른 다음에 낙선한 사람들 허경영은 왜 그러면 처벌했어? 맞아, 낙선했는데 박근혜랑 결혼한대. 걔 당선될 가능성도 아예 없었잖아. 이재명은 당선될 가능성이라고 있었어. 허경영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어? 왜 처벌해 허경영은? 그럼 모든 앞으로 처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법이라는 게 무엇이 어떤 성공했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법을 적용하는 것의 기준이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뭐 억울한 거 하고 죄가 없다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데. 근데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도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죄를 보면은 정말 그 박영순이 뭐니 50억 클럽 한 애들 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돈으로 누가 봐도 곽상도 우리가 그 자료도 했지만 곽상도 아니 5년 일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아가고 말이야. 근데
그게 근데 독립적으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아들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뭐 국가지원금 우리 세계적 예술가 어디 갔어 문준용 왜 작품이 안 나와 세계적 예술가 그렇게 해도 무슨 몇 억씩 지원금을 받고 그 코로나에 힘든 예술인들 많은데 몇 억씩 지원금을 받고 근데 내가 훌륭한 예술가라서 지원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말하는 거고 누가 모든 사람이 봐도 삼자 뇌물죄잖아 그 뇌물을 했다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명명백백하게 보면 저거는 죄인데 감옥에 안 있고 밖에 뻗어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이재명이가 뭐 자기 예금 뭐 통장에 뒤로 해가지고 돈 받은 거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백현동 뭐 특혜를 줬대지만 자기 정치적 이익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자기가 어떤 50억 클럽 애들처럼 뭐 이렇게 뭐 물론 권순일한테는 뒷돈을 줬을까? 어쨌든 드러난 지금 뇌물이 없잖아. 박근혜도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착복한 게 없잖아 이재명이가.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정말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드러난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그 이재명이는 뒤에다가 다 뭐 맨날 저수지 그래서 어디다가 숨겨놓은 것도 없으니까 뇌물을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지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은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은 없지. 뇌물을 안 받는데 공익적으로 잘못한 게 있냐 이거지.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적인 문제는 난 이재명 개인의 퍼스널리티, 거짓말. 이재명은 어찌 보면 거짓말 중독증 환자 같거든. 이번에 위증교사죄도 자기 거짓말 때문에 드러난 일이라고. 자기가 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 20년도 넘은 사건을 갖고 지금 이재명을 털고 있다라고 하는데. 맨날 그 소리 하더라고. 그거 맞네. 2002년도 발생한 사건이니까 PD 사칭 해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인 뭐 김병량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검사를 사칭하면 PD를 사칭했댄다. KBS PD랑 같이 검사를 사칭했다. 라고 지금 이제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무고 혐의로 이재명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불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적 없다. 그때 걔네들이 나를 말이야 이 범인이라고 KBS랑 김병량 시장이 나를 몰아가면서 누명 썼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시작된 거거든. 그때 자기 유죄 받았는데 왜 또 그런 이미 자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고 무고 혐의로 그때 김병량 시장이 그랬다는 거를 내가 그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맞을 거야. 그 불법적으로 녹음한 걸 가지고 날 공격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이재명이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해서 김병량 시장을 그때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훼손에 또 고발했다고. 반대로. 근데 고발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자기가 무고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자기가 유죄를 받은 거야. 이런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을 자기가 아니다. 그때 자기한테 누명 씌웠다. 거짓말하면서 시작된 게 위증교사 사건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 자기는 그래 오케이 위증교사 안 받아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김진석 씨는 어떻게 해? 그래 그 사람 위증 벌 받았잖아. 그럼 그 벌금 유죄가 됐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때 성남에서 개인 공무원이었다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하여튼 이재명 성남시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럼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좀 위축됐겠어.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또 예컨대 또 그것도 마찬가지 백현동 사건이나 이런 것도 이게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조금 천천히 말해주세요. 협박을 그렇지 협박받았다. 그러면은 협박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해? 협박했던 공무원 처벌받아야지.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박받은 게 사실이라고 되면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피해자가. 근데 협박 왜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을 자기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위해서 또 이거 자체가 자기가 행했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야. 대장동 사건 내가 모른다라고 하기 위해서 김문기 씨도 몰랐다고 하는 거고
김문기 씨도 몰랐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거라고. 아니 근데 왜 몰랐다고 할까? 그 자체가 뭐 무슨 그 안에 죄가 있고 무슨 범죄가 있나? 왜? 그거는 이제 떳떳하면 왜? 범죄가 있으니까 몰랐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어. 그 기소 사유겠지. 그럴 것 같아.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사실 기소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고 거짓말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그냥 거지. 거짓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지.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로 드러나면 음. 거짓말로 숨기고자 했던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저기 뭐지 이 이재명 씨는 주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자기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선거에서 낙선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순위를 통해 가지고 대법관 무죄 만들어냈던 게 그거잖아. 자기가 어디 형 정신병원 안 보냈다. 맞아. 근데 형 정신병원 보낸 거 맞지? 왜? 진짜 그 멀쩡한 거짓말을 했잖아 자기가. 멀쩡한 근데 사람을 정신병원 그것도 봐봐. 보냈나? 그것도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났어. 그래, 거짓말. 그런데 왜 무죄냐? 응.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응.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잘못된 맞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권순이가 그 만들어낸 게 그거잖아. 완전히 이게 죽이는 거짓말을 자꾸 불러일으켰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이재명은 고소를 잘해. 그렇더라고. 완전히 피해자를 완전히 받아쳐버려 그냥. 그냥 계속 고소잖아. 피해받은 사람을 고소해. 이게 저기 뭐지 이 법을 잘하는 이 법꾸라지들 있잖아. 법기술자들 있잖아. 맞아. 법깡패들. 맞아. 법깡패들이 벌이는 짓이라고. 윤석열 한동안 툭하면 고소 고발을. 맞아. 그 똑같은 거야. 맞아. 붙잡아 놓고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법하는 놈들이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되고 뭐 행정부에 들어가고 하면서 지들이 법 잘 알잖아. 그러니까 고소고발하고 협박한다고. 그 민간인들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고소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한번 들어와봐. 사람이 그냥 뭐 그때부터 뭐 죽었네 살았네 뭐 이렇게 된다고. 경찰에 한번 불러봐.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소고발로 협박을 해. 그 위협적으로 자기네들이 어쨌든 법을 더 잘 알고 쉽게 접근하니까 일반인들은 법에 고소고발됐다든지 뭐 경찰이 온다든지 뭐 하면 벌벌 떨지. 합법을 가져와 폭력이지. 그래 합법을 가져. 그래.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내가 뭐 그래서 퍼스널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재명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후보자 비방 뭐 이런 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형이란 말이야. 이것도 이제 100만 원에 1000만 원 올린대잖아. 그래 그렇게 하고 면사 하여튼 죄가 없게 만들 거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씨하고 저 누구야 윤석열이하고 둘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아휴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로는 이제 투표다 안 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지만은 또 윤석열이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때 뭐 이재명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재명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윤석열이 저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나오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SNL에서 저기 주기자가 간다 주연영 기자 있잖아. 그 주기자가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보면 이재명하고 그 김혜경 둘이 옷 되게 잘 입어. 누가 코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김혜경이 원래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어쨌든 내가 보면 둘 참 옷을 잘 입어. 되게 세련돼.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안 좋아하지만 옷 스타일은 되게 좋아해. 너무 멋있어. 칼라 코디 같은 게. 근데 이재명도 요새도 옷 잘 입고 나오더라. 어디서 옷 하는지 모르겠어. 옷은 되게 멋있어. 근데 이재명한테 그러면서 패션 감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 물어봐. 그러면서 그때 저기 뭐 낙제점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사진을 찢어진 청바지를 이재명이가 입고 있는 그걸 보면서 패션 테러 저기지. 그래서 뭐 이불로 이제 옷 이렇게 후지게 입었다는 걸 들이대려고 찢어진 바지가 왜 이렇게 많이 찢어진 거죠? 하면서 조현영이가 그래.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막 쑥스럽게 웃더니 이거 다행인 것은 막 웃으면서 다행인 것은 이거는 저기 제 옷이 아니라는 거래. 이 방송 나오느라고 코디가 입혀준 걸 입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조현영이가
그러면 코디가 안티라는 말씀인가요? 아 그래.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끽끽끽 웃으면서 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그게 뭐야? 아니 열심히 옷 코디 해가지고 나름대로 멋있게 자기 입혀준 코디 병신만 들고 끝났잖아. 자기는 뭐 코디가 입혀주는 대로만 입어? 아니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 코디가 입혀주는 대로 입었으면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 코디가 입혀준 건데 안 그러면 방송국 코디가 입혀준 건데 멋있다고 해서 이번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좀 멋있게 딱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내가 그건 이제 SNL 그거 보면서 다 그 단면을 본 거지. 근데 이재명 보니까 별거 아닌 건데 남한테 핑계를 대는구나. 남 핑계를 그냥 코디가 이런 거 엉뚱하게 입혀줬다. 나는 그냥 입으라고 해서 입었을 뿐이다. 그 코디가 이거 입으라 했다. 요렇게 싹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뭔가 책임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나 봐. 남 탓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특징이 또 거짓말이야. 남 탓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는 거를 입증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에서 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라는 발상 자체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그걸 생각해봐.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응?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죽이게 나설 수 있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생각해봐. 일견들은 맞는 말 같아. 어떻게 다른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근데 생각해봐. 민주당이 이렇게 범죄 혐의자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런 범죄 혐의자를 지금 뭐 헤아릴 수도 없는 범죄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범죄를 실드치기 위해서 죽이게 한다? 또 뭐 검찰에 동원됐다? 이것도 옳지 않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재명 씨는 또 무지하게 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나는 이재명 씨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근차근 무엇인가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빌드업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면은 맞아 그렇더라고. 은근히 조금 쉽게 봤는데 당도 막 그냥 문재인한테 쫓겨날 것 같이 막 그랬던데 뭐 하나씩 둘씩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 물론 운도 있었지. 운도 따르긴 했지만은 예컨대 누가 봐도 뭐 박원순 씨나 안희정 씨가 또 뭐 김경수 이게 이제 다음번 대통령 후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박원순 죽였지. 안희정 또 골로 가게 만들었지. 또 김경수도 골로 가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거든. 자기랑 경쟁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그 경선을 붙였는데 그것도 문재인이가 또 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지 입으로 안 꺼내고 이낙연이 시켰다가 이낙연이 그냥 또 개폭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같이 나왔던 뭐 김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퇴했을 때 또 누구야 국무총리였던 그 정머시갱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세균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사퇴했을 때 사퇴했던 사람들의 표까지 합쳐서 절반이 넘냐 안 넘냐 문제가 좀 논란이 많았잖아. 근데 결국 뭐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이제 갔지. 그러면서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운도 많이 따랐지만은 이 지배한 사람이지. 먼저 뭐 자기 막 방탄치고 그랬잖아. 맞아. 뭐 공천할 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비명은 횡사시키고 친명은 횡재시키고 대장동 변호사를 다 공천해주고 그걸 자기 딱 완전히 더불어 재명당 딱 만들어버린 거야. 걔네들도 저항할 세력이 없나 봐. 이재명에 저항할 세력이 없나 봐. 그러니까 그렇겠지. 저항할 세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라고 하면서 다 쳐낸 거 아니야. 전에는 그 반발을 못 이겨낼 텐데 이겨내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때. 그때 뭐 임종석이니 뭐니 다 떨어져 나간 놈 사람들이 그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재명이 너 이번 선거에서 진다. 선거에서 지면 넌 바로 날아가는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우리가 장악할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뭐 하늘이 도왔는지 한동훈이 도왔는지 윤석열이 도왔는지 한동훈이가 도와준 거지. 한동훈이 1등 공신이야. 누가 도왔는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집권당이 뭐
완벽한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이 넘으면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에휴. 그때부터 인종적이니 뭐니 뭐 어디 나설 거야. 그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뒤통수 이제 이 새끼 너 죽었어 하면서 벽돌손 들고 있다가 딱 맞아. 놔버리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정말 개판이거든. 진짜 개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김주장이 너무 개판인데 더 개판인 거야 똥당이. 그래서 나는 쟤네들이 이긴다고 봐. 그러니까 그때 적대적인 우리가 공정관계라고 했는데 똥당이든 민주당이든 적대적인 공정관계야. 그 다음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둘이 적대적인 공정관계야. 그 윤석열과 한동훈도 적대적인 공정관계고 공생관계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내가 참 기억에 남고 한 개 또 배운 게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참 난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법관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누구나 양심이 있으니까 법관으로서 소명이 있고 법관으로서의 자기 책임감이 있잖아. 그 법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 얘긴데 근데 아빠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집단지성, 사법부의 양심 그거에 따라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맞다라는 거지. 그게 맞을 수밖에 없다고 나도 생각이 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법관 개개인이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같은 죄에 대해서는 또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처벌이 같은 심판이 나오게끔 그치. 만들어지는 게 집단지성인 그렇지. 거거든. 모든 여기 사람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얘는 몇 년짜리일까요? 그치. 의견을 내서 이게 집단지성이 아니란 그치. 말이야.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모두가 이해되는 그런 결정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뭐 100%는 안 될 수 있겠지. 뭐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법관의 개인의 그 판단이란 나도 그게 참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 오른쪽 사람들, 왼쪽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달라. 그냥 우리는 막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민족의 태양인데 무슨 이유런지 걔네들은 박정희 이승만이 죽일 사람이라고 뭘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무슨 역사적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우리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판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역사적 판단, 역사적 생각, 자기 자라는 환경, 배운 교육에 기초해서 자기가 그 사고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양심이지. 이승만을 벌하는 게 자기의 양심이고 자기는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양심일 수 있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다른 반대편 50%의 우파, 50%의 좌파 반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합의된 컨센서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가. 합의된 컨센서스가 대체로 있었는데 그 상식이 파괴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조국 사건이지. 그래 조국도 정말 그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조국이 그런 짓을 했는데 막 조국을 찬양해.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 다. 그래, 이 박근혜 때야 광기 사기 살기로 다들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농단당했어? 그런 여자였어?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고. 또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때 처음 당한 사건 아니야. 뭐 태블릿 PC가 어떻고 그다음에 또 봐봐 김용겸이 뭐라 그랬어. 그 마사지사가 말이야 무슨 원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 주진우 섹스 테이프 나오지. 또 비아그라 나오지. 또 청와대에 거울방이 있다든가 거울봉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이 놀랬지. 놀라고 나가지고 그냥 그 주지근듯이 있는데 연신 쏟아내는 건 조선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우파 언론 좌파 언론에서 단독 특집 그리고 그때 누구야 전여욱이니 또 장재원이니 TV 나가지고 웃으면서 말이야 박근혜가 어땠고 또 송영길이 뭐라고 그랬어. 변기 비대를 뜯어갔대느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온갖 말들을 만들어냈잖아. 가끔 그때는 보다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안 봐. 우리 TV 안 보고 그런 거 고개 돌리지가 진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근데 조국 사건은 속아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 맞아. 자기 딸 가가지고 잠만 자고 온 다음에 받은 거 아니야. 그 당국대 의대 그거 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화분에 물만 주고 와가지고 링턴 대고 다 알잖아. 왜 수긍을 안 해? 근데 다 아는데 얘기한 게 뭐야? 다 그래 이거잖아. 다 그래. 조국이만 그랬어? 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 무슨 법무부 무슨 국장 됐는가 나중에 걔가 그런 얘기야. 윤석열인가 누구한테 강남에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인턴 뭐 저기 위조증인데 그 조작 그거 뭐 인턴 그거 했다가 뭐 그거 가지고 처벌하냐? 상식이 무너진 거지 거기서. 맞아. 그런 애를 그런 조국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나온 거야. 왜냐면 다 공범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범관계가 된 거야. 왼쪽 공범, 오른쪽 공범. 다들 공범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상식이 서로 통하지 않지. 상식 깨져버린 나라지. 그러니까 앞으로 상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식이 없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이러고 있는 상식이 거야. 없기는 지금 저기 상식이 없거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자체 상식이 없거든. 자기네들이 봐봐 민주당에 아마 이재명이 억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면서 윤석열이 지금 뭐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막 윤석열이가 그냥 야당 죽이려 그런다 뭐 어쩐다 뭐 그러면서 자기네 그리고 윤석열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박근혜 진짜 아무 죄 없는 박근혜인데 그런 짓을 할 때 뭐라 그랬어 민주당 애들이 막 윤석열이 하고 이재명이 하고 막 이재명이지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막 찬양했잖아 찬양 자기네들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수사는 훌륭한 수사로 돼 있잖아 자기네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자기네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민주당 애들도 상식적이지 않고 자기네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네들 박근혜 수사 잘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재명 수사하는 놈 나쁜 놈이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랑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가 화양연화를 시절에 민주당도 화양연화였지. 문재인 등등등 해가지고 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가 민주당을 조진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나쁜 놈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도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조국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조국이 돌풍이 불었겠어. 왜 불었는데 조국이 그래 얘들 나쁜 놈이야 당할 만큼 당했어 그랬지만 당할 만큼 당했잖아 지금 부인도 감옥 갔다 오고 애들 다 이제 뭐 학교 잘리고 조국이도 좀 있으면 감옥 가고 근데 한동훈은 근데 윤석열은 그런 말이 먹히는 거야.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지금 너무 분해하고 막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의견 그냥 얼핏 들으면 또 이재명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텐자나라 이제 우리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텐자나라 공영 방송에서 이재명에게 만난다면 이재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억울해하고 그 자기 방탄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이재명에게 존버하라 그래야지. 존버? 남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트럼프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주고 있잖아. 미국 법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다 그 얘기해. 그게 이제 근데 미국도 참 재밌는 나라야. 이게 어떤 법이나 어떤 뭐 이런데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정신이래잖아. 그래 지하에 다 해버렸더라. 그게 승자가 다 독식인가 봐. 승자만 되면 되나 봐 거기도.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또 다른 면인 거겠지.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뭐 고개를 끄덕이잖아 다. 그럼 이재명도 그럴 수 있겠네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남은 그거밖에 없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들 공직선거법 이제 뭐 336인이 해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뭐 해가지고 곧 뭐 대법 확정 판결이야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마치던 조혜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에는 3개월, 6개월 이내에 뭐 어떤 뭐 결정을 내려라라고 처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어.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만에 국회의원직 낙선되거나 뭐 국회의원직 당선 무효를 받거나 뭐 시장, 도지사 당선 무효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사례 없어. 일단 1심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2심 또 어떻게 해서는 질질 끌겠지. 질질 끄는데 3개월 됐으니까 이제 판결할게요. 이럴 재판관이 어디 있어? 근데 앞으로 2년 후면 대통령 선거야. 대통령 선거 시작되는 거야. 2년 후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 그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 대통령 후보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야. 근데 그 전에 잡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씨 그래도 미안해 당신 징역 1년 확정해가지고
나 법정 구속 못 시킬 것 같아. 법정 구속이 아니라 그 당선 무효형을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못 내릴 것 같아 내가. 그게 정치 현실이야. 못 내릴 것 같아. 2년을 버텨야 돼. 음. 2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이재명 씨를 만나면은 사실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이재명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당신은 탱자 아니냐. 생계형 좌파 탱자다. 근데 당신 얼마나 사실 보면 이재명 씨 봐봐. 나름대로 어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서사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잖아. 맞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맞아, 13살 그냥 때. 얼핏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여. 13살 때 중학교도 친구들 다 중학교 갈 때 자기는 중학교 가지 못하고 소년공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형사를- 입었던 저기 뭐지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팔에 이제 뭐 기형이고. 그래서 그 갖고 끝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보고 그래서 합격하고 그래서 뭐 성남 가가지고 인권변호사 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인권변호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권변호사 했다라는 거 아니야. 인권 변호사니까 또 문재인 생각나네 이 나쁜 놈. 이게 자기들 박원순도 인권변호사였어. 박원순 몰라 나는 박원순 서울시민에서 당해본 건 없는데 문재인만 문자만 딱 이야기하면 치가 부르르 떨려. 이게 이재명이 살아왔던 삶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가 탱자로서 삶을 자랑스러워해야지.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잘해온 게 있어. 민주당 내에서 친논이 친문이니 하면서 떨거지들 있잖아. 그 세력들을 쫙 없애버리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어떤 민주당을 어쨌든 더불어 재명당을 만든 거 아니야. 거의 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반열에 오른 거 아니야. 그럼 이 대목에서 자기가 자기와 같이 이렇게 진짜로 어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짜로의 정신, 좌파의 정신, 좌파가 나쁜 거 아니거든. 좌파의 정신. 좌파는 나쁜 겁니다. 좌파는 저기 이불. 좌파의 가치에서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될 건 있다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그 좌파는 나쁜 겁니다. 그럼 어쨌든 자기들 정신, 그거는 뭐 그 국민 선택 심판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불러놔 주면은 그게 진짜로 이재명이 살아온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비춰봤을 때 최상의 삶이라고 보지. 이재명 씨한테 분명히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거야. 그 고단했던 삶들, 젊었을 때 어떤 그 순수했던 자기 과정들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시절. 좀 돌아다니는 사진 있잖아. 이재명 씨가 그 애 안고 부인이랑 같이 있었던 그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시절로 자기는 돌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봉사하면서 살면 돼.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자기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놨잖아. 더 이상 오렌지 좌파들이 장악하는 민주당이 아니고 탱자들이 장악하는 민주당. 탱자들이 실력이 너무 없어 보여 오렌지보다. 그거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당을 만들어 달래. 만들면은 난 이재명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재명이 지금 5개 재판에 걸려 있다고. 자기도 억울하다며. 자기가 어떤 내가 공무원 경기도지사 시절에 내가 공무원 경기도 법카로 뭘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지 내가 샴푸를 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또 자기 부인이 관용차를 타고 사적인 일을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억울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걸 한 번쯤은 자기도 5번의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라 이거지. 좀 생각해보라 이거지.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받아 썼다고 해가지고 유죄잖아, 유죄.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국가정보원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원래가 경찰이든 청와대든 국가정보원 내에 특수활동비를 태워놓고 국가정보원 예산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썼다고. 그게 관행이었단 말이야. 관례였다고 관례. 그치. 그 박근혜도 그런 관례라고 생각하고 썼지. 근데 어쨌든 잘못된 관행이잖아. 잘못된 관행으로 처벌받았잖아. 그럼 자기도 잘못된 관행으로 처벌받는 거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억울하지. 왜 나만 그랬고 그래. 노무현이도 그랬어. 노무현 시절에 비서실장에도 문재인이도 국가정보원 돈 갖다 썼어. 안 썼을 리가 있나.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랬으면은 국가정보원 예산 일정 정도는 불용되거나 전용됐겠지. 근데 그런 건 없거든. 돈 다 써버리거든. 그러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외쳤던 이재명 씨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걸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재명 씨를 탱자나라 공영방송 이재명 씨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건 이재명하고 박근혜하고 내가 보면 차이점이 박근혜는 뭐든지 내 잘못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얼마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억울하다 그러면서 진짜 광화문이고 어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다 그랬어. 박근혜 감옥에서 내보내라 그러고 막 울고불고. 진짜 이재명의 지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거기는 막 개따라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억울했고 이재명보다야. 그렇게 했는데도 박근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어떤 세력을 세력화해가지고 나라를 막 정쟁으로 막 이끌어가지고 진짜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윤석열이하고 이 나쁜 좌파들 나쁜 놈이다. 이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니까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다 하면서 뭐 싸움을 벌리지도 않았어. 나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쩔 때는 좀 깝깝한 면이 있지. 그리고 모든 거를 자기의 잘못이다. 박근혜는 솔직히. 근데 이재명이는 보면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다. 내지는 윤석열이 그렇게 할 때는 찬양하다가 박근혜 쳐서 맨날 무슨 하면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이재명이는 박근혜 꼭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뭐 하도 이 국민의힘이나 야당 우파들 미워가지고. 근데 우파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 우파도 없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근데 우파들 너무 미워가지고 좌파들은 바로 정신이 바로 바뀐 좌파는 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쳐다보면은 혹시나 하면 역시난 게 이재명은 꼭 말미에 무슨 이야기하고 나면 박근혜를 비웃거나 박근혜한테 야지를 놓거나 그러면서 국민들 촛불을 든 사람들에게 막 아마 자기 지지다니까 그런 것 같아. 촛불을 촛불의 자긍심, 촛불의 혁명을 너네 혁명을 했다. 광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밥맛이 뚝 떨어져. 촛불의 자부심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도라라는 말을 듣는 개버린 문재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촛불의 자부심이지. 문재인이가 맨날 촛불 자부심 얘기했는데 이재명이도 꼭 그래. 무슨 얘기하면은 박근혜한테 빗대어가지고 하여튼 박근혜는 뇌물 받고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야. 그 이재명이는. 그러면 자기 쪽으로 단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존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방법이겠지. 일단 그때 사람들 다 모아놓고 2017년이요 다시 한번, 2016년이요 다시 한번. 뭐 그게 이제 이 사람들 그거겠지. 그래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지. 그래 자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박근혜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생각해봐야 된다. 해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진 않겠지만. 인간이면 생각할 텐데. 뭐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고 법카 유형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뭐 위증교사라든가 뭐 또 뭐 이 다른 이 사람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문기 씨라든가 혹은 뭐 유동규라든가 김웅이라든가 김웅 국회의원인가 뭐 하여간 남모씨라든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과 정치적 공동체라는 걸로 얽혀가지고 괜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랑 경제적 공동체로 엮인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겠지. 그런 걸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재명이는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나 아량이 있을까? 여유나 아량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안될 것 생각하면 같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공격하다니? 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박근혜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자득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쩔 때는 안 됐다 싶다가도 자기가 뭐 죄 없는 사람을 뭐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저래 만들고 자기 주변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 제가 있거나 말거나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게 안타깝지. 안타깝지만 뭐 세상은 일단 안타깝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또 오늘 콩을 한번 까봤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도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또 다음에 또 콩 까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진지하게 콩을 까봅시다. 아 참
마음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저 단계 게시판 어쩌고 하면서 한동훈이 있잖아. 그럼 한동훈이가 막 버티고 있으면서 보면 양상이 막 진흙탕 싸움인데다가 그것도 보면 이게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거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진실은 의미가 없어. 진실이 의미가 없고 어떤 놈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모면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만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술수를 잘 부리는 놈이 일단 뭐 살아남는 건데 이 싸움은 한동훈이 이겼어. 이 싸움 뭐 당원 게시판 건이 나오고 나서 지금 2주 3주가 지나갔는데 어떤 뭐 한동훈이 계속 더 이상 폭로되는 게 없잖아. 이거 무엇인가 계속 폭로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더 이상 폭로될 게 없는 거야. 그 한동훈은 한 일주일, 2주일 언론에서 차단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들 유튜브에서 그 떠들어대는 것들도 다 들어봐봐. 없잖아 이제 더 이상 폭로되는 게.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2017년도 특검에 꽃바구니 보냈다는 거잖아. 2017년도 특검에 꽃바구니 보낸 일은 다 같이 박수치고 그랬던 일 아니야? 지들끼리 다? 대한민국의 95%가?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무슨 맘카페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자기가 했던 일을 그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내가 그때 그렇게 나쁜 짓 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처벌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생각해봐. 지금 또 요즘 유튜버들 얘기하는 게 왜 뭐 장예찬 씨라든가 배승희 씨라든가 양심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뭐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이라는 주진우와 내통하여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예찬으로 하여금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건 아니야. 이거는 당 자체를 해산하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붕괴될 사건이지. 근데 그런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자꾸 고백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동훈 죽이겠다고. 한동훈 죽이겠다는 목적이 뭐야? 윤석열 살리겠다고잖아. 머리 아파. 그러니 욕이 되겠어? 한동훈이가 그 대가리 좋은 놈이 그걸 모르겠어? 그 일주 2주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죽이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그런 거구나. 자기들은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한동훈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부터 자체가 모순이거든. 한동훈을 죽이려면 윤석열도 죽는 거야. 또 윤석열을 살리려면 한동훈도 살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한동훈과 윤석열을 분리하냐고.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 안 되는 거거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적대적인 공존 공생 관계야. 서로 지금까지 동지였잖아. 근데 여기서 왜 한동훈만 드러낼 수가 있어? 안 되지. 한동훈이 저지르진 모든 죄는 맞아, 그렇겠다. 윤석열과 함께 한 거야. 왜냐면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지른 일이라며. 그것도 누구랑?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열 밑에 있는 법무비서관이랑. 아니 생각해봐. 법무비서관이 한 일인데 대통령이 몰라? 아니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했는데 대통령이 몰랐지만 사실은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징역 2년 받은 거야 박근혜는. 맞아. 그러면 법무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이랑 짜가지고 여론조작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몰라? 모르겠지 왜. 좋게 저거 여론하는 거 그것까지 저끼리 작당해서 정무수석이 여론조사한 거를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잡아넣은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 그거는 그치 논리상으로는 윤석열이가 자기 몰라도 이거는 아는 거야. 또 자승자박이네. 박근혜가 몰랐다 하더라도 뭘 몰라 네가. 그래갖고 징역 2년 때렸잖아. 그치 정무수석이 그때 그 선거법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했다 한 건데 근데 박근혜가 이제 그거는 개입한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이제 여론조사 대통령이 했고 당연히 정무수석이었으니 당연히 보호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 알고 있었을 거다. 맞아. 그 징역 2년이잖아. 그래 선거법 위반할 때 그 판결도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모르고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유죄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모든 비리가 있었어. 내가 나쁜 거를 박근혜가 지시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랐을 리가 없다. 그것도 박근혜 유죄. 그래 공직선거법을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판결 내리는 거야. 그래서 공직선거법 2년을 창조해낸 게 윤석열인데. 맞아. 지는 그럼 당장이지. 당장. 법무비서관이 했는데 자기가 왜 몰라?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 자기 법리로지만 이런 사건이란 말이야. 이런 사건을 양심선언하라 장예찬 배승희 양심선언하라 하고 부추기면 누가 양심선언하겠어?
다 내란 이거야말로 사실은 내란죄지 어찌 보면은 여론 조작해가지고 그런 사건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일주일 조용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겠지. 그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자기들끼리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뭐 몇십만 건 중에 뭐 자기 가족 명의는 1000건이고 그 뭐 0.0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여론 조작이냐? 그러면서 슬쩍 의견 개진, 표현의 자유, 대통령이든 대표든 그러면서 또 슬쩍 또 김건희 이모 데리고 와가지고 이모인가 고모인가 이 여자는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말까지 한다. 다 표현의 자유로 우리 고발 안 한다. 슬쩍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끝난 거야 이 사건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바깥에 있는 유튜버들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른바 찐윤이라는 사람들 또 찐핵관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경원이니 뭐 권성동이니 한마디 상고로 끝이잖아. 김기현이니 힘이 없는 거야. 한동훈 인싸움이야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동훈이가 또 대통령 저 후보 나와가지고 머리 아파. 이 진짜 오늘 한동훈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를 봐가지고 댕자나라에서 한번 콩을 까보시죠. 윤석열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진짜 오늘은 콩 여기까지 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